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제 단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5,000명 나왔고요. 최고고요. 빨리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적은 수치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어제는 28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나왔네요.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00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95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더나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는다.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서가지고 매년 겨울마다 아마 찾아오는 불청객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감같이 매년 찾아올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아이고 짜증나기는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스틴 비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뭐 그러는 저스틴 비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라스베가스 공연을 지금 취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소보다 이제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스틴 비버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는 연예인들도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걸려가지고 하나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오미크론 변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금 감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 캐나다에 있는 트러커들 시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반대 시위, 요것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렇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진압을 해가지고 191명을 체포를 한 뒤에 드디어 해산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트러커들의 시위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트러커들 진짜 완전히 이기적인 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이랬어요. 이런 이유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완화가 되느냐 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제는 또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지금 또 최신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뭐 정상들끼리 만나기는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전쟁이 다시 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동부 지역에 이 돈바스 지역에 친러 이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지금 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독립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푸틴 대통령이 이 반군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반군들, 친러 성향의 이 반군들의 독립을 승인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반군들을 이제 도와주러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제 쳐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중으로 푸틴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어쩌면은 오늘 중으로 이렇게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뉴스였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갈등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반군들, 이 우크라이나 반군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독립을, 그런다고 하면은 전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정부는 이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대피하라고,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한테 대피령을 내렸다고 해요. 와, 예, 지금 이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총 공격을 할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지만 외교적으로 웬만하면 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왜 이 전쟁 위기가 완화가 됐냐면은 어제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이 정상회담이 이제 된다고 그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이 정상회담 전까지 절대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 말아라.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조건 하에 정상회담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아 드디어 이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쇼였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 위기가 완화되는 듯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최근 뉴스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반군들의 인디펜던스, 요 독립을 이제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하면은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침공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 반군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병력이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령을 한다고 하면은 처형을 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살생부를 지금 만들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살생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한 뒤에 처형을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지금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다음 주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모든 무기들이 한 80% 정도는 우크라이나로 향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은 바로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수시간 안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어쩌면은 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의 국영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영 언론사들에서는 우크라이나이 지금 러시아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리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갈 수 있는 그 명분을 지금 계속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에서 분명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릴 것이다.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벌써 짜놨다라고 미국에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첩보 정보에 따르면은 그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아마 다음 주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작원들 5명을 이 러시아로 파견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을 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이 5명의 공작원들을 모두 러시아에서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쪽으로 우리는 공작원을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넘어가라고 한 적도 없다. 그것은 분명한 가짜 뉴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크라이나 방송국에서 이제 생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텐션에 관한 그런 생방송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의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자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러시아한테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기자가 화를 내면서 너는 이 러시아 편이냐고 하면서 뺨따기를 이렇게 싸다구를 이렇게 팍 날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싸대기 맞은 이 의원도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마 레슬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랑 이렇게 헤드락 걸고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뺨따기 후갈기면서 그리고 이렇게 헤드락 걸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엄청나게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안에서도 난리도 아니라고요. 이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 대략 한 4분의 1, 한 20% 정도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먹어도 그 사람들은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러시아가 정말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나라들한테 유럽 그리고 미국한테 지금 바로 러시아 제재를 좀 빨리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방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니다.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러시아 제재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침공을 시작을 하면은 끝이니까 그러면은 너무 늦는다. 그러면은 그 뒤에 제재를 해봤자 우리는 침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재빨리 바로 지금 제재를 좀 시작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이 점령을 당하던 말던 그렇게 엄청난 이득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침공을 당해도 서방 국가들에서 병력을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정말로 전면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엄청나게 커다란 이 군 강대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절대 안 들어갈 것 같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인 제재나 그런 제재나 할 뿐이지 정말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며칠 안에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러시아 승리로 끝날 것 같은데 아마도 다음 주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먹히겠죠? 어쨌든 지금 어제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는 진짜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 위기가 완화가 되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또 최근 들어서 급물살을 타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이 반군들의 인데펜던스 바로 이 독립을 지지를 승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오늘 중으로 정말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이 반군들을 도와주려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들어간다고 하면은 침공 시작이죠. 침공 시작이 정말로 어쩌면은 오늘 중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극적으로 또 뭐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화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올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벌써 전쟁터라고 합니다. 뭐 포탄들이 날아다니고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금 뭐 한동안 뉴스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다음 주 아니라 오늘이구나. 오늘이 아니라 요번 주가 가장 중요한 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러시아 소식은 또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오늘 트럼프가 전에 그 SNS 만든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True Social. 이 True Social이 드디어 오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마구마구 뻐꾸기를 날렸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가짜 뉴스들을 너무너무 내뱉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냥 가짜 뉴스들,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말하는 그런 뻐꾸기를 날리다 보니까 이거 심각하다, 사람들이 쇠뇌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SNS에서 블락 조치를 당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블락 조치를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그렇게 망나니 짓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그 어떤 SNS에서도 이렇게 뻐꾸기를 날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 SNS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뉴스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추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애플 스토어에서 보니까 벌써 이제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이 추 소셜을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 포틀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한 명의 여성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경찰의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려고 모이려고 했는데 정작 지네들끼리 시위 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총질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얘기가 만약에 더 나온다고 하면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요번 주에 좀 춥다고 합니다. 비 소식도 간간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온도도 굉장히 내려갈 거니까 따뜻하게 입고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았었던 이 아르헨티나에서 큰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북동부 지역, 이 아르헨티나 북동부 지역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들도 지금 싹 다 타고 있고 소방대원들은 지금 불을 끄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떼들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소를 굉장히 많이 기르는 걸로 유명한데 소떼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재빨리 이 산불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에서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멕시코 툴룸, 이 휴양지에서, 이 툴룸이 칸쿤 근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툴룸 이 휴양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약 갱들 간의 마찰 때문에, 총격 사건 때문에 2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휴양지, 이 여행지에서 총격 사건은 예전에는 이 멕시코에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행 산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마약 갱들도 거기에서는 이런 마찰을 안 일으켰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여행지에서도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멕시코에는 여행 가는 게 좀 꺼려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오늘 주식시장을 봐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여가지고 주식시장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우크라 위기가 이렇게 조금 낮아졌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이게 전쟁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기가 완화가 돼가지고 금값 그리고 원유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반전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가 했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은 아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 반군들의 이제 인디펜던스를 승인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그게 다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비트코인 다시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37,000달러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와, 지금 뭐 롤러코스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정말로 주식시장이 열었다고 하면은 진정한 롤러코스터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 정부 이 연준에서 경기 부양책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책을 어제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돈 풀리는 게 갑자기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정말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별로 좋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3월달이죠. 다음 달,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이 며칠 후부터 일어날 이 금리 상승 있지 않습니까? 금리 상승이 진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경기 부양제 거의 다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돈 풀리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주식시장은 좀 많이 요동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곧 금리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는 것과, 그리고 진짜 금리 상승을 시작을 하는 것과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금리 상승을 시작을 한 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사태에 미국 금리 상승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치의 앞을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재작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이러다가 갑자기 상승 반전해가지고 쭉쭉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뉴스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월가 투자자들은 지금 현금을 계속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해요. 현금을 굉장히 지금 빵빵하게 갖춰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모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만약에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은, 주식이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주쭉 팔려고 지금 현금을 모아두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JP 몰건에서는 연준이 올해에만 0.25%씩 금리를 9차례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9차례를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2.25% 정도 올린다라는 소리죠. 2.25% 정도 올해 안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율이 4%대가 넘었거든요. 만약에 2.25%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2%보다 더 올라갑니다. 모기지율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4%에서 3% 하면은 모기지율이 7%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모기지율이 7%대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얼어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누가 이렇게 비싼 집을 모기지 7% 주고 합니까? 분명히 집값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값도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불안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렇게 위기에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멍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 같은 거 잘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애플의 앱스토어는 이렇게 규제 같은 게 굉장히 거의 없었던 그런 데였거든요. 애플의 앱스토어가. 그런데 미 의회에서 이 애플의 앱스토어의 규제를, 이제 국제적인 규제를 가려고 한다,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팀 쿡, 애플의 이 CEO 그리고 애플의 수장인 팀 쿡이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요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하면은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요렇게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팀 쿡이 요렇게 전화를 의원들한테 막 돌렸다고 해요. 요거 애플의 앱스토어에 규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전화를 돌렸다고 하는데, CR도 먹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앱스토어에 이게 규제가 이제 조만간 법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애플 약간 규제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좀 안 좋지 않을까, 애플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 자동차들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폭등하는 바람에, 전기 자동차 하면은 또 배터리 아닙니까? 요 배터리들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원료는 리튬입니다. 리튬. 이 리튬의 가격이 1년 안에 벌써 5배가 올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도 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성능, 그리고 이 배터리 가격으로 전기 자동차의 가격과 그리고 성능을 좌지우지하는데, 리튬 가격이 지금 5배나 올랐다고 하니까 1년 만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빨리 차세대 배터리가 나와야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차세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요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1위 기업인 이 GM에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열선 시트를 지금 못 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모자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수년간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뭐 인텔이나 삼성이나 그런 데서 많은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공장을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좀 이 반도체 부족 사태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랑 비슷한 NFT 있지 않습니까? 대체 불가 토큰, 요 NFT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아니 분명히 암호화폐나 이런 NFT 같은 것은 이 해킹 같은 게 불가능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해킹을 당해가지고 250점의 NFT가 도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암호화폐도 계속 이렇게 해킹을 당해가지고 도난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킹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해킹이 됩니다. 해킹이 된다고 하니까 모순이 아닌가. 해킹이 안 되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들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해킹이 되고, NFT도 이것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킹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해킹이 되고, 요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보고 물건을 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품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품을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반품된 물건들을 다시 되팔기 위해 가지고 땡처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땡처리 시장이 지금 호황을 맞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땡처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베이 같은 데 가서 보신다고 하면은 리퍼비시드 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샀다가 자신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리펀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싸게 해가지고 또 파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이베이 같은 데서 리퍼비시드 물건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훨씬 쌉니다. 그거 추천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out you. Missing someone.